안녕하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황명희의 드림카페입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달력도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1월이 되자 겨울을 준비하려는 듯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단풍 절정기가 되어도 예쁜 단풍은 못 보고 지나는가 싶었는데요. 그래도 동네 가로수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든 모습이 볼만하더라고요. 단풍 구경하러 멀리 갈 것 없이 동네 길만 산책해도 노란 은행잎이 가을가을합니다. 요즘 길거리 과일 가게에는 주홍빛 감이 많이 나와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감기 예방, 피로 회복, 숙취 해소, 눈 건강,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의 맛을 생각나게 하는 감을 보자니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 시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노라. 노계 박일로의 조홍시가인데요. 이 시조는 성리학을 배우러 온 노계 박일로에게 여헌 장현광이 접대로 내놓은 감을 보고 육적 회귤의 고사에 비추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적 회귤은 중국 오나라의 육적이 6살 때 원술의 집에서 접대로 내놓은 유자 3개를 품 안에 숨겼다가 발각되었는데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그의 효성에 감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훈아의 홍시 들어볼까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 소리치고 돌아앉아 오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피우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라떼의 추억, 가을의 맛. 가을이면 생각나는 가을의 맛이 있습니다. 가을은 꽃게, 대하, 전어의 계절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가을이 되면 꼭 한번 먹어야 하는 가을 전어를 아직 구경도 못 해봤네요. 지구 온난화로 바다 환경도 많이 바뀌어서 가을이면 항상 한 번쯤은 먹었던 전어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앉아 팔딱거리며 살아있음을 과시하는 꽃게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가을이면 나는 항상 꽃게 무침을 만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양념게장을 좋아하셔서 우리 집에 오실 때면 늘 양념게장을 만들어 드리곤 했습니다. 딸도 내가 만든 양념게장을 좋아해서 아버지 덕분에 가을이면 늘 양념게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게장을 만든 기억이 별로 없네요. 아버지는 청어구이를 좋아하셨고 성게 알젓도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성게 알젓을 찾아서 마트로 백화점으로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성게 알젓이 궁금해서 찾아보지만 요즘 성게 알젓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때면 아버지는 치킨 한 조각에 소주 한 잔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식탁 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 강아지에게 몰래 치킨을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나는 질색을 하며 못하시게 했지만 아버지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법이었으므로. 어머니는 찰밥을 좋아하셔서 어머니를 위해서는 꼭 팥을 넣은 찹쌀밥을 지어드리곤 했죠. 그리고 약식을 만들어 싸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홍시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대봉감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해던가 사촌이 단감을 한 상자 보내주어서 이걸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단감 깍두기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을이면 단감 깍두기를 꼭 만들어 먹었습니다.
단감 깍두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단감을 깍둑썰기해서 쪽파, 젓갈, 고춧가루, 깨를 넣고 버무려서 먹으면 됩니다. 참 쉽죠이? 단감은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즉석에서 버무려 먹고 오래 두고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달달한 단감 깍두기 무슨 맛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경치 좋은 곳을 가거나 맛집에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볼 때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볼 때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곁에 안 계시지만 그분들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그리운 모습을 떠올려보는 라떼의 추억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가을밤. 잔나비가 부르는 가을밤에 든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 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주세요. 시 읽는 마을.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온 따뜻한 편지 2752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1. 대형마트에 가면 1+1 상품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한 개를 사면 한 개가 공짜. 한 개 값만 내고 둘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같은 일이 아닙니다. 값을 치른 일이 있으니 덤으로 따라오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오는 일에도 이미 수많은 상수를 더 씌운 대가를 치르고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순수한 공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셈에는 1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산수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생에게 1 더하기 1의 답을 물으니 1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럴듯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보태어도 결국 물방울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직 부피나 질량 같은 과학적 개념을 배우지 않은 아이에게 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어른이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1 더하기 1의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답은 1이라고 대답합니다. 1에 1이 쌓여가니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쉼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세요. 오늘의 명언, 휴식 없는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헛된 일이다. 토마스 제퍼슨. 그때 그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화양연화입니다. 화양연화는 2000년도에 개봉한 왕가위 감독의 작품인데요. 양조위, 장만옥이 주연을 맡았고 이 영화는 2002년 66회 뉴욕 비평가 협회상 촬영상과 외국 영화상, 36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 촬영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1년 홍콩 금상장 영화제 남녀 주연상, 촬영상, 편집상, 미술상,
의상 메이크업상을 수상하였고 6회 홍콩 금자형장 촬영상 수상, 2000년 45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촬영상, 편집상, 37회 금마장 여우주연상 촬영상, 분장 의상 디자인상, 53회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기술상, 13회 유럽 영화상, 유럽 영화 아카데미 비유럽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화양 연화는 같은 날 한 아파트로 이사온 첸 부인과 차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사 첫날부터 자주 마주치던 두 사람은 차우의 넥타이와 첸 부인의 가방이 각자 배우자의 것과 똑같음을 깨닫고 각자의 배우자가 서로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어떻게 그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진 차우와 첸,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감정이 깊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외로움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도덕관념으로 번민하다가 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죠. 우린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젠 알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술 리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리가 있다면 내게로 올 건가요? 차우는 이렇게 말하죠. 티켓이 한 장 더 있다면 나와 같이 가겠소? 차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남편과 있다는 생각하면 미칠 정도로 난 나쁜 놈이요. 하지만 리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선을 넘지 말아야 해요. 우린 그들과 달라요. 두 사람은 위태로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만나지만 마지막 만남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별을 예감합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도 외도에 지나지 않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랑을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몇 년 뒤 차우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로 여행을 가서 사원 벽의 비밀을 속삭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각자의 삶 속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영화의 제목 화양 연화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제목은 끝내 함께하지 못하는 두 남녀의 애틋한 관계를 상징하며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한 연인들은 훗날 자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한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화양연화는 왕가위 감독의 다른 작품 중경 삼림이나 해피투게더와는 다른 스타일의 표현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몽환적인 주제곡이 흐르는 가운데 몸에 꼭 맞는 화려한 치파오를 입은 장만옥의 고혹적인 이미지가 맺어질 듯 하면서도 쉽게 맺어지지 못하는 두 사람의 감정이 보는 사람을 애타게 하는데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가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의상이라는 것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화양 연화의 이루지 못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이루지 못해서 그런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랑보다도 이루지 못한 사랑이 왜 더 아름다운 것 같을까요?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일까요?
두 사람이 언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영화, 화양연화였습니다. 지난주 스벅 아저씨가 드디어 대학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7년 만에 친구를 만난 스벅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고 또 웃기도 하면서 다시 활기찼던 과거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울타리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스벅 아저씨의 평범한 일상을 응원해 봅니다. 황희 정승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초행길이라 걱정이 된 그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 너머 마을에 가려는데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밭일만 했습니다. 황희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농부가 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갈 수 있겠소이다. 황희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아무 말씀이 없더니 왜 이제야 답을 하는 거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걸음 속도를 봐야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걸음 속도가 다르므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고서야 판단을 내린 농부의 지혜에 황희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꼭 2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황명의 드림카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림카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